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오늘의 건강 닥터 이상현 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평소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제 가슴이 아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근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 보통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반 이상이 오히려 소화기 쪽의 문제라고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의외네요. 이 가슴 네. 통증이 생기게 되면 네. 일단 환자분들이 겁을 먹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심장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슴 통증이 있을 때 응급실을 많이 가십니다. 근데 응급실 가셔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셨는데 특별한 이상이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심장 쪽으로 뭐 네. 심전도라든지 심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심장 문제보다는 사실은 위장의 문제로 이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위장이요? 네, 좀 생소하시죠? 그렇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아. 소위 말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인데도 가슴이 통증을 호소할 수 있군요. 네, 이 위에서 네. 위산이 역류하는 것이 사실은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그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 부분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라든지 쓰림 증상이라든지 가슴이 타들어간다든지 네.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소화 질환이 사실 가슴 통증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이 위와 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불량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답답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명치 부분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유발되게 되는데 이 명치 부분에서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듯한 완전 네. 꽉 막힌 듯한 그런 네네. 증상들을 호소를 하세요. 네. 소위 말해 이것을 체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위장에서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은 소화액이라든지 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 소화작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위장에 염증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게 되니까 속이 쓰리고 네. 애리고 마치 아픈 그런 느낌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 위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니까 가스가 계속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위식도 하부 간략근이 자꾸 열리면서 네. 소위 말해 이제 우리가 트림이라고 하죠. 네. 꺽꺽 그 하루에도 트림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게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복부 쪽에 가스가 계속 차게 되는 거죠. 가스가 계속 유발이 되게 되니까 더부룩하고 쉽게 말하면 오르겠네요. 부풀어 오르고 답답하고 예. 마치 이거 통증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팽만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마찬가지로 뭐 식후에 포만감이 든다든지 금방 이렇게 배가 부른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소화의 마지막 과정은 대변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위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대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변이 딱딱하게 굳는다든지 네. 쉽게 말하면 변을 하루에도 2번, 3번 이상 이렇게 묽게 보시는 설사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자, 이렇게 지금 만나본 위장 증상들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또 많은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자료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이 위장 질환은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증상 외에도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위산이 역류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슴 쓰림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등이 뻐근하고 결린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게 계속 위산이 역류되면서 식도 부분이랑 인후 부분을 자극하게 되니까 마치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환자분들이 마치 가래가 낀 것 같다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가래를 삭히는 뭐 진해거담제라든지 뭐 기침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셔도 전혀 호전이 없고 계속 이 증상이 지속이 되시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증상들입니다. 예, 그러면 위쪽을 이제 치료를 네. 해야지 개선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위산을 조절하는 약을 드시거나 위식도 역류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셔야지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위산이 계속 이 부분을 자극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인후염이라든지 후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스가 계속 올라오면 트림 증상이 유발이 되고, 이것이 목을 자꾸 자극을 하게 되니까 마치 기침 증상, 계속 캑캑거리는 그런 예.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심해지면은 이게 천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네. 이 역류질환이라는 게 사실 천식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또 다르게 천식이 역류질환을 또 악화시키기도 하거든요. 네.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천식이라는 건 우리가 기침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침을 하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이제 역류가 심해질 수가 있고, 또 역류가 계속되게 되면은 그 역류가 결국 되면서 이 기도 부분을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식이 있으면 역류가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역류가 있으면 천식이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증상들 보시면 네. 이제 이명 증상이라고 있잖아요. 예. 귀에서 매미 소리가 네.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이것도 사실은 소화기랑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역류랑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역류 환자분들 중에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염 증상이라든지 자꾸 어지럽다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면증이 있는데, 이 불면증은 사실 역류가 직접적으로 불면증을 유발한다기보다는 이 역류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밤에 이제 누우면 위산이 더 잘 올라오기 때문에 등이나 뭐 가슴 쪽이나 증상이 더 불편해지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증상들 때문에 또 불면증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역류로 인한 그런 증상들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장이나 뭐 역류가 됐을 경우에 이게 원인이 되어서 다양한 증상으로 좀 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 다들 한 번씩 좀 겪어보셨죠?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해당이 되신다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지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02-6677-0012번, 서울전화 02-6677-00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전화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접수만 해주셔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화기 질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뭐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사실 아까 제가 위장 질환이 다양한 그런 소화 증상을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위장 질환이 단순히 위장과 관련된 증상들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신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이요? 네. 몸 구석구석에 여러 곳의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담이라는 것은 한의학적인 용어인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소화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아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담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하수처리장, 예. 이 위장기관이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변을 잘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잘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꾸 찌꺼기나 부산물들이 자꾸 남게 되는 거죠. 네. 그것들이 이제 몸에 쌓이는 것이 바로 담인데 한의학에서는 이 담을 십병구담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가지 병 중에 9가지 병이 바로 이 담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이 담의 이 병리적인 원인 물질을 굉장히 한의학에서는 중요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허준 선생님이 저술하신 예. 동의보감이라든지 유명한 한의학 저서인 경학전서나 황제내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 서술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담이라는 것이 어떤 몸에서 어떤 작용을 유발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면 이 담이 몸속에 쌓이면서
위장관에 1차적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위장관 외벽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장관이 굳게 되니까 이 위장관의 활동이 떨어지면서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 뭐 소화 증상이라든지 위장관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많이 저하가 되는데 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담적병이라고 합니다. 이 위장관이 굳어지는 병이 생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잘 낫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위장병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담 독소가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이것들이 혈관이나 림프관 등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게 돼요. 이 나쁜 물질들이 몸속을 다 순환하게 되니까 이것들이 몸의 각종 부위의 염증 반응이라든지 순환장애 반응이라든지 여러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담이 그러니까 독소를 말씀하시는데 이 독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증상들인지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 뭐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환자분들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으시는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을 거의 이 담이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우선 우리가 특히 이제 위장 환자분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참 많으세요. 특히 뭐 체했을 때 네. 두통이 발생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두통이나 어지럼증 역시 이 담적이 유발하는 전신 질환 중에 하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깨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또 허리가 아프고 너무 많죠. 그렇죠. 우리 많이 겪어보셨을 그럼요. 거고 사실 저도 그런 네. 증상들을 한 번씩은 겪는데 네. 그런 증상들의 원인이 바로 이 담이라는 요소로 인해 발생된다고 그런 동의보감이라는 책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풍이라고 이제 뇌질환이라든지 치매라고 하는 질환이나 심장 문제도 역시 담이라는 이런 물질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서술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역류 질환을 설명드리면서 뭐 천식이라든지 네. 기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 이런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이 담으로 인해서 생성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당연히 위장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배가 아프다든지 배에서 물소리가 난다든지 통증이 온다든지 메스껍다든지 담적이 고질적인 위장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장병이 당연히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뭐 트림을 한다던가 하루에도 3-4번 묽은 변을 보면서 시원치 않다던가 그다음에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이라든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이 동의보감의 담이 원인이라고 서술을 하였습니다. 네. 담적이 쌓이게 되면 어떤 질환들이 나타나는지 그 증상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독소가 굉장히 생각보다 좀 치명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영상을 네. 보시기에 앞서서 네. 제가 일단 간단하게 네. 이 영상 부분을 보면서 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위장이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을 소화를 시킬 때 그 예. 위장 점막이 사실은 그런 안 좋은 성분들을 막아서 그것을 퍼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 점막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점막문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소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사실 몸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사실은 한의학에만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최근에 기능의학, 서양의학에서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장에서 몸에 독소가 네. 그런 쌓이는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네. 지금 역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음식을 이제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장 점막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폐물이 자꾸 축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독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아까- 점점 독소가 네,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 독소들이 결국에는 이 장 점막을 투과해서 흡수가 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위장관을 굳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네. 이것이 이제 한의학에서는 담적이라는 거고 이 담적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위장관의 소화 운동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담 독소가 축적이 되면서 이것들이 혈관이나 림프관 등을 타고 전신으로 순환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이게 전신의 순환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병리적인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 독소가 이제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 우리 몸에 쌓인 그런 네. 독소들이 네, 일단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건데 많은 질환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앓고 계신 질환이 바로 통증 질환일 거예요. 네, 뭐 관절이 아프고 관절염이 생기고 또 등이 아프고 뻐근하고 이런 관절 질환, 통증 질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아까 제가 몸속에 쌓이는 그런 담이라는 독소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리적인 원인 물질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이것들이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증 질환 환자분들을 보면은 정말 그 진통소염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여기가 아프니까 뭐 약을 먹고 또 저기가 아프니까 또 약을 먹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일수록 약을 안 달고 사시는 분들이 필수죠. 거의 없으신 그런 사실은 실정인데 네. 사실은 이 약을 오래 또 드시게 되면은 이게 또 사실은 위장에 좀 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이 보면은 이 위장관에 문제가 생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담적이 쌓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약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관절 부분의 통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이 또 위장을 악화시키고 또 위장이 안 좋아지니까 독소가 자꾸 축적이 되면서 그것들이 또 전신을 순환을 하고 네.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예. 그 통증 질환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잘 낫지 않는 통증 질환들이 있어요. 이런 통증 질환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일단 원인이 너무 다양해요. 뭐 대표적인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섬유근육통이라든지 이런 이제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은 원인들이 너무 다양하게 밝혀져 있고 아직도 그 원인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네.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특별하게 분류가 되진 않았지만 네. 뭐 신경계 이상이라든지 호르몬의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결국에 이런 난치성 통증 질환일수록 원인들이 다양하고 그 부위가 너무 그 다양하기 때문에 잘 낫지가 않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사실은 그 단순히 그런 관절, 예를 들어서 무릎 부위라든지 어깨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만 국한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신에 그런 쌓여서 축적이 되는 담 독소라든지 네. 나쁜 이런 내과적인 원인들을 사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네. 아까 제가 담 독소가 위장에서 쌓이고 그것들이 이제 노폐물이 되고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전신을 순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탁한 피가 이 관절이나 이런 데 끼면서 염증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예. 네, 다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관절에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이제 혈액 순환을 관장하는 기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장을 골격을 윤택하게 하는 진액을 공급하는 기관 네. 그리고 이제 간이라는 장기가 이제 조혈 작용을 하는 기관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신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신의 기능이랑도 좀 연관성이 있고요. 이런 장기들이 결국 기능을 잘할 때 관절염이 잘 회복이 되고 관절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장기들의 문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몸속에 쌓인 그런 담 독소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통증을 호소하는 곳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참 원인을 잘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 보시다가 이런 통증을 좀 유발하고 계시거나 관련이 있다라는 좀 느낌이 오시면 저희한테 전화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내원하시기 전에 가볍게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상현 원장과 소화기 질환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장님, 소화기 질환 중에서도 이제 역류성 식도염은 현대인들이라면 사실 한 번쯤 다들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병이 질환이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최근에 오히려 젊은 층에서 네. 이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원인은 대표적인 것이 네. 바로 이제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식습관이요. 네. 급하게 드시고 불규칙적으로 드시고 또 한 번에 드실 때 많이 드시거나 네.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음주나 흡연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된다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사실 근데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사실은 병원을 잘 가시지 않으시잖아요. 제 얘기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예. 또 좀 그냥 좀 있어 볼까 맞아요.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을 뭐 내일이나 모레쯤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도 또 병원을 가려고 하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이게 사실은 이 식습관이나 이런 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또 증상이 안 좋으면 또 좀 음식을 조심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잘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문제가 되게 되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담적이 생겼을 때 네. 이 담적이 생성되게 되면은 굉장히 잘 낫지 않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네. 위장에 음식물이 저류하게 되면 계속 이제 위장이 굳어진 상태를 보이니까 운동이 되지 않게 되고 위산이 자꾸 역류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류 증상들이 계속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장 기능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역류가 되고 이래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흔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사실은 이런 증상들이 자꾸 재발될 때 그리고 악화될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위산이 역류하는 비미란성 역류 질환으로 생기게 되는데 네.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이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심해지게 되면 식도 내강이 좁아지면서 계속 불편해지는 식도 협착 같은 증상들이 또 유발될 수가 있고요. 네. 식도 자극이 계속 진행되면서 또 이 식도 점막이 변성되는 발해식도라는 질환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발해식도 같은 경우는 식도선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이 발해식도, 식도선암의 발병률이 높지 않고 대부분의 식도암은 이제 편평세포암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발해식도랑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음식 식습관이 이제 서구화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발해식도도 이 식습관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나 봐요. 네, 계속 이제 식도 부분이 자극이 되다 보면은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위장 부분에서 우리가 위염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흔하게 듣잖아요. 그렇죠. 위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사실 위염이라는 진단은 굉장히 잦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특별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 손상이 지속이 되고 하다 보면 위장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장 점막 세포가 변성되는 장상피 화생으로 진단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손상이 좀 진행되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위암 발생 가능성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장상피 화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다 위암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시고 주기적인 검진만 잘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식습관 너무나도 중요하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셨을 때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받는지 검사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담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위장 질환이 있어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환자분이 담적인지 아닌지 사실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담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담적이 해당되는 그런 질문 사항들을 체계화해서 네. 담적을 체크하는 설문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진으로 기초해서 진료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문진이라는 것이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의 호소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 기계가 필요한데 EAV라고 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기기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이죠. 네. 맥을 보는 맥진이라든지 혀를 보는 설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담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진, 위장의 굳어진 정도를 파악을 해서 담적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예. 여러 검사들이 있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복진 같은 경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복진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배를 눌러보는 검사가 아니라 부위별로 위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담적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좀 체크를 하는 그런 복진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예.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 보이시죠? 네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 장에 염증 소견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변비 경향이 심하지는 않은지, 뭐 자궁이나 방광 부위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게 되고 복진상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명치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 환자분들이 굉장히 심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문 부위의 체기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복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 방법 중에 특이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EAV 검사라는 게 있었는데요. 어떤 검사일까요? 저희가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네, 있네요. 그렇네요. 예.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EAB 검사라는 것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네. 검사하는 기계인데 요즘 검사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검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부담 없이 검사하는 기계이고요. 이 검사 기계 같은 경우는 환자의 몸에다가 전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전류 신호를 보내서 그 환자의 몸의 장기의 상태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독일에서 개발된 기기인데 독일에서 한의학적인 그 경락이론과 네. 그다음에 공학 기술을 결합을 하여서 환자 몸에다가 일정 전류의 전기를 흘려보내서 장기의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컴퓨터를 통해서 장기 상태를 검사하는 EAV 검사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지금 이상현 원장과 함께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불량으로 좀 힘드셨거나 위장 증상으로 고생이 있으신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내원하시기 전에 편하게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상담 접수만 해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원장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상담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접수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 50대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밤에 주무시려고 누우면 목에 음식물이 차 있는 느낌이고 트림도 나오는데 왜 이럴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증상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아까 제가 뭐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누워서 자려고 누우시는데 역류 증상이 심해지는 전형적인 환자분이시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불면증이 유발되기도 하고 네. 환자분이 잠을 잘 못 주무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이 주무실 때 이 몸의 수면 상태, 그러니까 뭐 몸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면 자세도 중요한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1차적으로는 누워서 주무실 때 왼쪽으로 아래로 가게 해서 왼쪽을 보고 주무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위장의 해부학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예. 두 번째는 너무 반듯하게 누워 주무시는 것보다는 이 어깨를 살짝 이렇게 올리셔서 약간 상체를 지면보다 약간 올려서서 주무시면은 역류 증상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배를 너무 타이트한 옷을 뭐 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입고 주무시게 되면은 복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역류가 또 유발되고 심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주무시기 전에 뭐 물을 한 잔 드시고 주무신다든지 너무 밤늦게 식사를 하시고 주무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도 만약에 역류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좀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뭐 수면 자세나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접수해 주신 분은요, 60대 시청자 분이시네요. 위식도 역류가 재발을 했는데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치료 중인데 효과가 없으시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예. 그 운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 택시를 모시거나 버스를 모시는 분들이 사실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직업의 사실은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오래 앉아 계시잖아요. 오래 앉아 계시면 복압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역류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복압이요? 네, 배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이제 역류를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분들은 식사를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하세요. 네. 아무래도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비는 시간에 잠깐 먹어야 되고, 또 불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급하게 드세요. 빨리 드시고 운전하러 가셔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또 역류가 계속 심해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좀 식사 시간을 그래도 최대한 규칙적으로 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드시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장시간 운전을 하지 마시고 뭐 휴게소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셔서 잠깐 쉬면서 뭐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바지를 입고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압이 너무 올라가는 타이트한 바지는 굉장히 좀 이 역류를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뭐 추리닝이라든지 편한 옷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래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잘 낫지 않는 고질적인 그런 담적으로 인한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이 좀 의심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병원 가셔서 검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다양한 의료 정보뿐만 아니라 이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 상담도 가능한 받아볼 수 있는 건강 매거진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보기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건강엔 한경, 여러분 건강에는 한경이죠?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이상현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장 증상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시청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9세인데요. 네.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제 네. 증상이랑 너무 똑같아서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네. 이렇게 왜 자다가 뭐 갑자기 이렇게 그 가슴과 가슴 사이 그 위 거기가 가슴이 너무 막 이렇게 꽉 조이는지 명치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막 두드리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 게 옛날부터 가끔 있었는데 요즘에도 이제 좀 있어서 소화도 조금 안 돼서 제가 그 위 검사를 했더니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치료하면 좋아지는지, 아니면 제가 이게 가슴 가끔 가다가 이제 자주 그런 건 아니에요. 명치가 너무너무 아픈데 네네.
이게 정말 원인을 제가 병원도 갔었는데 특별히 네. 원인을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 환자분 혹시 내시경은 해보셨어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며칠 전에 했어요. 아, 며칠 전이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네. 그거는 고질병처럼 이제 있었던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저도 왜 그런지 궁금하기는 해요. 아, 네네. 근데 요즘에 소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불편해서 네. 이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네. 위축성 위염이라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가슴이 너무 아픈 거, 네. 그건 어떻게 도대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네, 원인이 네. 뭔지, 네. 그게 일단, 우선 네. 궁금합니다. 일단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시청자분, 이제 환자분의 사례를 좀 제가 쭉 들었는데, 네. 전형적인 이제 사실 위식도 역류 질환, 그리고 이제 위염 질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제가 대면 진료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담적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우선 위축성 위염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위축성 위염은 위장점막이 얇아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위장점막이 얇아진다는 얘기는 위장점막의 손상이 심해졌다는 상태고 이것들이 이제 위암의 발생 가능성을 조금 올릴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 위축성 위염이라는 것이 사실은 회복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현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위축성 위염을 다시 원래 위장 점막의 상태로 돌리는 건 사실은 뭐 물론 그런 케이스들이 몇 살에 보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손상은 비가역적인 변하지 않는 그런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위축성 위염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치료보다는 사실은 위장의 문제, 위장 기능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왜 손상이 진행되었냐 그런 부분 원인들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시청자분께서 네. 계속 가슴 쪽에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결국에 아까 사실은 제가 뭐 말씀드린 내용들에 다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위산이 역류되면서 그런 가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유발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시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네. 또 병원 가서 내시경도 하시고 약도 드시고 했는데 사실은 잘 낫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고질적인 위장병의 그런 양태라고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 뵙는 그런 환자분들의 사례인데 네.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담적으로 인한 위장 질환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그런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오셨던 치료 방법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7세인데요. 네. 지금 그 전에 역류성 질환인지 염증인지 이렇게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꽤 그러고 오래되셨네요. 나서 뭐 예. 조금 뭐 그렇게 심하게 뭐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밥 먹고 나서 역류만 되고 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약을 안 먹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도 네. 역류를 이제 금방 밥 먹은데도 한 4-5번 역류를 하는데 네. 이게 아까 방송 듣다 보니까 이게 담이 이게 뭐가 쌓여갖고 네.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지금 제가 가슴 주변으로 해서 네. 그 전에 또 화학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화기요? 예, 그거는 화병 아, 쪽으로. 네네. 그거는 이제 이제 20년 전 얘기고 예. 그랬었는데 지금도 가끔가다 이게 숨이 답답해요. 이 가슴이 네. 조금 그래갖고 주먹으로 막 가슴 주변하고 밑에 명치 쪽 네, 위에 네. 쪽으로 딱 주변을 겨드랑이 쪽하고 다 풀어주면 마사지 했듯이 풀어주면 좀 숨이 확 쉬어지는 그런 느낌? 네네. 그리고 이게 허리를 이렇게 꼬부리고 머리를 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옆구리 있는 쪽에가 뭐가 막 당겨갖고 너무 아파서 살살 일어나갖고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펴주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또 머리 감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담이 지금 방송 듣다 보니까 저 네. 담이 다 쌓여갖고 곳곳에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일어나 아, 이런 네네. 생각이 들어갖고요. 네. 일단 이제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들 제가 사실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담으로 인한 증상, 담적으로 인한 증상들이 결국에는 지금 다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계신 전형적인 담적병 환자분의 사례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물론 담적이라는 것이 증상만 듣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네. 배에 굳어진 정도라든지 장기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면 진료를 통해서 직접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네. 일단 증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환자분의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까 오랫동안 발생된 그런 역류 증상, 약을 드셨다가 또 지금은 안 드시고 환자분들 대개 보면은 이 역류 증상 때문에 처음에 약을 드시다가 약이 어느 정도 좀 듣는 순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제 위산 억제제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역류 증상이라는 게 위산의 분비량과 절대적으로 비례하진 않거든요. 위산이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역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위장 환경이면은 얼마든지 역류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약에 잘 반응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네. 뭐 화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화병이라고 한의학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증상들이 좀 같이 동반된 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역류 질환이 이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때 긴장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아까 그런 위장 증상뿐만이 아니라 네. 뭐 옆구리에 담이 결린다. 아까 제가 뭐 옆구리에 통증이 생길 수도 네, 있다고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드렸잖아요. 예. 똑같은 그런 환자분들이 계속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사실은 이제 문제가 담적병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는데 본인들의 이제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학적인 지식이 사실은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좀 못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꼭 내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이상현 원장과 함께 상담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상담 전화 연결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치료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과적인 병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이 되죠. 네. 저 화면 동영상을 보시면 저 위와 장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때처럼 끼어 있는 것이 보이시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담 독소를 알기 쉽게 형상을 한 겁니다. 지금 초록색 액체가 입과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네. 사실은 위장 환자분들은 무슨 약을 먹어도 위장 장애가 생기거나 약이 안 받는다고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을 드시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런 위장 환자분들을 위해서 특수 처리, 고농축 발효 과정을 거친 그런 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지금 약의 그런 약 물질들이 지금 위장 점막에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고농축 발효 과정을 거친 한약이 장 점막으로 잘 흡수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장간에 쌓인 담 독소를 제거하고 위와 장이 굳어진 담적을 풀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형상화시켰던 그런 담 독소 거뭇거뭇하게 낀 게 사라지는 게 있네요. 보이시죠?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약물 복용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엔 담 독소가 제거되면서 담적도 개선이 되고 이제 위와 장이 운동성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전신 소화 증상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치료가 잘 된다면은 다시 회복해서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후가 좀 좋았던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우선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72세 남자 아버님이셨는데 예. 진료실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한 끼라도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루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을 너무 못 드셔가지고 많이 힘드셨던 거의 분이시네요. 뭐 매일 죽으로 드시다시피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소화 증상들이 너무 심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면 잘 드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네. 환자분을 진료를 이제 해봤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EAB 검사를 통해서 장기의 기능 상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못 드시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지 장기의 기능 상태, 특히 이제 위장 부분의 기능 상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나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엔 소화 증상이 너무 심해서 불편한 증상들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 담적이 너무 심해서 네. 처음에 체크를 했는데 굉장히 낮은 압력에도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결국에 태어날 때는 굉장히 위장이 부드러워진 상태로 많이 굳어진 게 풀어지셨고 이분이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입원 생활하시면서 병원 밥을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잘 드시는 분이셨구나 원래. 소원 성취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이 퇴원하실 때는 예. 집에 가셔서 사모님께서 해주시는 밥을 빨리 먹고 싶다고 네.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계셨던 그런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굉장히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다를 수 있고요. 어떤 치료든 전문의와의 상담 후에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현 원장과 함께 소화기 질환 관련해서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 02-6677-0012번, 서울 전화 02-6677-00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소화기 질환의 이제 한방치료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죠, 원장님? 하나씩 만나볼까요? 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치료는 소적 치료라는 건데요.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농축 발효 한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굳어진 조직이 풀리는 게 어느 정도 시간적인 한계, 효과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치료를 가속화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담적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하게 제작된 이 기기를 이용해서 위와 심부장 조직에 온열 자극과 진동 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음파장 자극을 가하게 되면 이 위와 장의 담적이 심한 부분에 그런 자극이 전달이 되면서 세포의 투과성과 흡수성이 증가가 되고 혈류순환이 촉진되면서 이 담적이 치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적 치료였고요. 네. 또 다른 치료도 있죠. 네, 다음 이번에는 치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치료는 약침 치료라는 건데요. 네. 요즘 하이브리드가 대세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의 효과와 치매 효과를 결합한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적을 치료하는 약물을 특수하게 주사제로 조제를 하여서 경혈 부위, 담적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 전문의가 직접 시술하기 때문에 조금 따끔하고 아프지는 않습니다. 다음 치료는 약뜸 치료라는 건데요. 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의 효과와 뜸의 효과를 결합한 치료예요. 담적을 치료하는데 좋은 한약재로 왕뜸을 제조하여서 복부에 올리게 되면 뜸의 온열 자극이 이 위장관 내 가해져 이 혈류 순환을 촉진을 시키고 그 담적을 그 약재의 증기가 피부를 통해 흡수가 되면서 담적을 치료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온열 자극이 위장관에 전달이 되면서 혈류 순환이 촉진되고 몸이 이완되면서 환자분들이 편안해지고 주무시는 경우도 많은 그런 아주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한방치료법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 결정하시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도 한번 만나볼게요. 어떤 분이셨는지 바로 만나볼까요? 여성분이시네요. 네, 이 환자분은 네. 56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화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섬유근육통 환자분이셨어요. 아까 제가 섬유근육통 말씀을 드렸는데 목과 어깨 등이 정말 너무 뻣뻣하고 굳어서 마치 돌을 올려놓은 것 같고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멀리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강원도에서 멀리서 오셨다는 거는 각종 병원을 사실 오랫동안 많이 다니셨다는 얘기겠죠. 거의 20년 가까이 병원을 다니시면서 네. 이런 증상들을 치료하기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치료 효과들이 사실 크지가 않았고 환자분이 너무 고생하셨던 그런 환자분의 사례인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약을 오래 드시게 되니까 사실은 그런 위장 질환들도 같이 동반이 되셨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위장 증상을 다 가지고 계셨고 뭐 역류가 된다든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너무 많으셨는데 이 환자분 역시 마찬가지로 굳어진 담적을 치료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굳어진 정도가 상당히 심하셨는데 치료가 진행되니까 많이 복부가 부드러워지면서 1차적으로는 소화 증상이 많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목과 어깨 등 부위에 그런 다양한 결림 통증들이 서서히 좋아지시면서 환자분이 진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실 수 있었던 아주 효과적인 치료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네. 굉장히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야기 한번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병원을 가지 않는,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이 예방법이 있다면 팁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할까요, 원장님? 네.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번 우선 들어보도록 우리가 네. 이 의식도 장질환을 예방하는 거는 사실은 그 병이 걸리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습관입니다. 네. 잘 드셔야 되고 40번 이상 잘 꼭꼭 씹으시고 진밥을 드시고 예. 좋은 식재료와 소박한 식사를 하시면서 충분하게 쉬시고 잠을 잘 주무시면서 규칙적인 운동. 너무 보면은 너무 당연한 말씀들만 제가 드리고 있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못 지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꼭 강조를 제가 드립니다. 네, 식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본기 확실하게 좀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옳다라는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생방송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